오늘 이 영상에서는 천재들이 몰래 써왔고 뇌과학이 그 효과를 100% 입증한 최고의 학습법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알면 여러분의 학습력,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 창의력이 최소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기적의 학습법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도록 쉽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분명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외웠는데 뒤돌아서니까 잊어버린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왜 이렇게 배운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바로 망각 곡선 때문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단 하루만 지나도 절반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공부한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간격 반복 학습법입니다. 우리가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로 외우는 게 그 순간에는 효과가 있어 보여도 우리 뇌는 그걸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판단해서 금방 잊고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정보를 반복해서 특히 잊어버릴만 할 때 다시 반복 학습해주면 이건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판단해서 장기 기억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한 내용의 복습 주기를 계획적으로 설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공부가 끝난 뒤에 10분 후나 자기 전에 가볍게 한 번 더 복습해주고 그 다음에 1일 후, 3일 후, 7일 후, 14일 후 이런 식으로 점점 간격을 늘려가며 간격 반복 학습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학습해주면 우리 뇌는 이 정보를 정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장기 기억화 시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간격 반복 학습을 꾸준히 해주면 우리가 공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첫 학습 때는 놓쳤던 부분까지 더 공부하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망각 곡선의 기울기를 현저하게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배운 내용을 훨씬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공부 내용, 꼭 외워야 할 내용이 있다면 더 자주, 더 짧게, 더 오래 간격 반복 학습법을 활용해보세요. 자, 이렇게 간격 반복 학습법으로 기억을 오랫동안 붙잡아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머릿속에 그냥 입력만 되면 끝일까요? 아니죠. 입력된 정보를 필요할 때 척척 꺼내 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발표할 때도 있고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주관식으로 글로 써야 될 때도 있으니까요. 그걸 빠르게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전략이 바로 인출 연습법입니다. 우리가 책을 눈으로만 여러 번 훑는 것보다 내 친구한테 야 이게 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한번 설명해 주거나 직접 문제를 풀어봤을 때 훨씬 기억에 더 잘 남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가만히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할 때보다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꺼내보려고 애쓸 때, 다시 떠올려보려고 애쓸 때 그 기억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고 확실히 정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여러 번 그냥 읽기만 한 그룹보다 한 번 읽고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해서 써보는 식으로 인출 연습을 한 그룹이 나중에 기억력 시험에서 점수가 훨씬 높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출 연습 어떻게 제대로 해볼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바로 백지 복습입니다. 내가 공부한 책이나 요약 노트를 딱 덮고 방금 공부한 내용을 빈 종이에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는 거죠. 그때 이건 분명히 내가 공부했는데 잘 안 떠오르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살짝 다시 봐주고 또 백지에 써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거나 배운 내용을 직접 나에게 문제를 내서 풀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인출 연습의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인출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뭘 확실히 알고 뭘 잘 모르는지, 즉 메타인지가 쑥쑥 오르게 되고 단순히 눈으로만 책을 보는 것보다 머리도 쓰고 글도 쓰고 말도 내뱉어야 되니까 훨씬 집중도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또 내가 공부하고 배운 정보들을 성공적으로 인출해 볼 때마다 그 기억이 더 강해져서 아주 강력한 장기 기억으로 더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내 것으로 완벽히 만들고 싶으신가요? 인출 연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또 필요할 때 잘 꺼내 쓰는 방법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억만 잘하고 말만 잘하면 다일까요? 그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공부한 내용이, 그 정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걸 어떻게 인생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세 번째 전략이 바로 의미 연결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글자 그대로 달달 외우기만 한 정보는요, 마치 흩어진 구슬처럼 제각각 놀다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정보에 나름의 의미를 붙여주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 감정 같은 것과 연결시켜주면 그 정보는 절대 안 잊어버리는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단어를 외워야 된다면 그냥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지 이렇게 기계처럼 외우면 며칠만 지나도 세로토닌이 뭐였더라 하고 가물가물해집니다. 이때 의미 연결법을 사용해서 외워보는 겁니다. 아, 세로토닌 그거 햇빛 많이 받으면 뇌에서 잘 나오는 거래. 맞다. 그래서 겨울이나 장마철처럼 해 보기 힘들 때 괜히 기분이 처지고 우울해지기 쉬운 거였구나. 밖에 나가서 햇볕도 좀 쬐고 산책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아지는 게 바로 세로토닌 때문이었어. 이런 식으로 어떤 내 경험, 감정, 다른 지식들이랑 엮어서 외워주면 우리 뇌는 아, 이거는 진짜 내 인생에 유용한 정보네, 살아있는 정보네 라고 느끼면서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를 연결하면요, 정보를 단순히 외우는 걸 넘어서서 진짜 뜻과 전체적인 맥락까지 파악하게 되니까요, 지식이 쑥쑥 늘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정보의 의미를 찾고 기존 지식이랑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도 막 생겨서 공부에 더 몰입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의 정보만 살짝 떠올려도 관련된 정보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는 강력한 기억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과 정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응용력을 높이고 싶다면 의미 연결법을 지금부터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정보를 내 인생에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할 때 지치지 않으신가요? 계속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필요한 네 번째 전략이 바로 학습 시간을 다루는 방법, 즉 분산 학습법입니다. 자,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2시간 쭉 몰아서 공부하는 거랑 30분씩 4번 나눠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뇌 과학의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30분씩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가 한 번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뇌가 금방 지쳐버리고 실증이 나서 공부 효율도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뇌는 짧고 반복적인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잠깐씩 쉬어주면 그때 내가 배운 내용들을 다시 우리 뇌가 척척 정리하고 원래 있던 지식이랑 합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포모도로 기법처럼 25분 동안 바짝 집중해서 공부하고 5분 동안 완전히 쉬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루 공부 계획을 아침 먹고 잠깐, 점심 먹고 잠깐, 저녁 먹고 잠깐 이런 식으로 여러 시간대로 쪼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자주 끊어주면 오히려 집중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자신에게 딱 맞는 분산 학습 시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산 학습을 하면요, 짧은 시간 동안 확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정보 흡수율도 높아지고 이해도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뇌가 지치기 전에 계속 쉬어주니까 매번 공부할 때마다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돼서 학습의 질도 확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니까 이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할 기회가 더 많아져서 그 정보를 까먹는 것도 더 막아주고 장기 기억을 만드는데도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며 지치지 않고 학습하고 싶다면 분산 학습법을 지금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랑 집중력 관리법까지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이거 안 하면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수면과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전략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이 2가지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효과와 효율은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먼저 우리가 잠자는 동안은요, 우리가 낮에 배운 단기 기억들을 뇌의 임시 저장소인 해마에서 진짜 장기 기억 저장소인 베네피질로 옮겨서 단단하게 저장하는 기억 공고화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중요한 장기 기억 저장 과정이 홀랑 생략되거나 엄청 부실해져서 힘들게 공부한 내용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잠입니다. 또 운동은 어떨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뇌에 산소랑 영양분을 보내는 피가 잘 돌게 되고, 특히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뇌 성장 단백질이 나옵니다. 이것이 새로운 뇌 세포도 만들고 원래 있던 뇌 세포도 보호해주고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해서 기억을 만드는 능력도 쭉쭉 높여줍니다. 그래서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까지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될까요? 하루에 딱 20분만 해보세요. 빠르게 걷는 운동으로도요, 뇌 기능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꼭 적용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매일 밤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푹 주무시고 하루 2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공부하고 효과적으로 복습하고 가볍게 운동해준 후 충분히 잠을 자는 것, 이 4가지야말로 우리 뇌에게 가장 최적화되고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루틴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뇌과학으로 입증된 5
5가지 학습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배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장기 기억하고 싶다면 간격 반복 학습법을 활용해보세요. 둘째, 배운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뭘 알고 뭘 잘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다면 인출 연습법을 적용해보세요. 셋째, 정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속뜻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는 응용력을 키우고 싶다면 의미 연결법을 활용해보세요. 넷째, 공부하는 내내 지치지 않고 집중력을 쭉 유지하면서 학습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분산 학습법을 적용해보세요. 다섯째, 이 모든 학습 과정이 척척 잘 돌아가도록 최고의 뇌 컨디션을 만들고 싶다면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이 5가지를 지금 당장 여러분의 학습과 공부에 적용해보세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인 학습, 그리고 달라진 여러분의 기억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금 목표는 있지만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목표 달성 전문 컨설팅도 참고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